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네, 기나긴 연휴입니다. 네, 연휴 중에 제가 다시 한번 HLB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과 함께 앞으로 그 주가 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 외신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그 외에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가 주가 흐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가 흐름이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 과거에 그 제가 비교를 해 드렸던 대로 바이오 시밀러 업체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좀 제조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 바이오 이쪽하고 잠깐 또 비교를 해보고 적정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은 2019년도에 HLB가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를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주가 흐름을 짚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오늘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요거는 시세 흐름이 요즘 갑자기 이제 불이 붙고 있어요. 네, 이때 타이밍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꼭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HLB는 그 외신이 좀 몇 개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도 있고 안 보신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주로 좀 안 보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거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그 도브 프레스 지를 통해서 나온 아티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영어판으로 나와 있는 것은요,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 해석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죠. 뭐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물론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어들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은 이제 그거예요.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립의 병용요법, 그러니까 리보캄넬리주맙, 네, 요것이 소라페닙 단독요법에 비해서 OS, 뭐 생존율이라든가 PFS, 이 측면에서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리보캄넬리주맙이 제일 낫다. 네, 이런 건의 결론이 나온 그런 아티클입니다. 그죠? 예, 이거 아마 예전에도 이 건에 대한 재료를 좀 들으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게 사실은 그 2024년 2월 8일 출간된 건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져봤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BNN 뉴스라고 해서 여기에 외신이 이제 실린 건데, 이 제목하에 나왔죠. 여기서 이제 아파티닙 메실레이트,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리보세라닙 있죠? 리보세라닙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 명칭을 변경해서 부르죠. 아파티닙 메실레이트와 리보세라닙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캔서 트리트먼트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겁니다.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이런 쭉 내용이 좀 있어요. 좀 지저분하죠. 선전들이 있어서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아파티닙 메실레이트, 즉 리보세라닙의 잠재력을 밝혔다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2월 9일 02시 28분에 나온 재료인데, 요거는 이제 현지 시간이니까 그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런 건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 쭉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데이터로 암 치료에서 아파티닙 메실레이트, 즉 리보세라닙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 기사입니다. 네. 요 건의 기사가 외신으로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 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기사화돼서 나온 겁니다.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요거 중국어로 나왔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기사입니다.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및 아파티닙 메실레이트 승인 가능성 해가지고 요건에 대한 기사가 좀 실렸습니다, 여러분. 네. 승인 받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다는 건과 관련된 그런 건의 기사예요. 네, 그런 건의 기사입니다. 요것이 중국 그 만다리니안 뉴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언론 사이트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만달리니안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세 개의 기사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승인은 뭐 따놓은 당상처럼 나오는 기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쉽게 꺼지지 않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연휴 전날 좀 흔드는 모습이 좀 나왔죠. 뭐 큰 폭도 아니고요. 뭐 많이 급등한 폭에서 3.8% 정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장중 조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올랐다고 해도 지금 HLB의 시총이 9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10조도 채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10조도 채 안 된 상황인데, 부가가치가 상당히 뚝 떨어지는 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시총이 무려 58조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58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좀 당최 조금 그 HLB에 비해서 주가가 높은 게 아니냐. HLB가 더 가면 뭐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죠? 네, 삼성바이오가 지금 뭐 보시면은 202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3조 7천억. 매출액은 뭐 일단 한 3년 후에 HLB의 매출액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입니다. 얘네들은 아직 그 1조 1천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 사실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매출액 대비해서 뭐 한 30%도 안 돼요. 그죠? 30%도 안 됩니다. 30% 좀 미치해요. 하지만 HLB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85%가 영업이익률 아닙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내 매출액은 삼성바이오의 2023년도 매출과 비슷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HLB 쪽하고, 그죠? 네, 그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삼성바이오만큼만 간다 하더라도, 그죠? 사실 뭐 삼성바이오는 부가가치 높지 않은 쪽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바이오 쪽에 제조업체로 봐야 돼요. 그죠? 네, 제조업체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60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HLB 측면에서는 뭐 못돼도 삼성바이오 60조는 충분히 갈 것이고 100조가 가능한 것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합병을 했기 때문에 합병 이후 실적을 좀 보면서 나중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합병 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6,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매출액 뭐 2조 정도 됩니다만은 영업이익도 3년 후에 HLB 영업이익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시총이 무려 40조입니다. 그죠? 무려 40조예요, 셀트리온이.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60조고, 셀트리온은 신약업체 쪽으로 진출하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냥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역시 그 신약업체인 HLB를 절대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갑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나타나잖아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30% 좀 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HLB는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85% 정도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이 40조고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60조라면 HLB는 100조는 최소한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100조 시총 간다. 그죠? 중국 캄넬리주마까지 포함되면은 150조도 간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 꿈이 현실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조정을 우리가 겁먹어서 되겠느냐. 네, 이런 논리인 거 잘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만약에 조정이 이제 올 수도 있는데, 조정이 오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이를테면 한 여기 뭐 해가지고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할 수도 있고, 요거보다도 조금은 그 덜한 조정, 뭐 이를테면 막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논리, 1번이나 또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2번, 1번이나 2번이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 2019년도 텐베거 칠 때하고 보니까 여하튼 횡보 등락하다가 위쪽으로 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신약 승인을 바로 막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이나 2번 패턴보다 더 좋은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말씀은 제가 뭐 수십 번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 차트상에서도 확인을 드린다고 한다면 뭐 지금도 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2019년도에
여기서부터 더블 내서 횡보 1개월 보였다가 그대로 90도 각도로 수직 상승해서 10배가 난 거거든요. 지금은 요 단계다 이런 얘기죠. 요 단계. 그죠? 네. 그러니까 조정이 와도 횡보 등락하고 친다. 급격한 가격 조정이 와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그 급격한 가격 조정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한 여기서 이 정도 내리면 또 뭐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6만 원 간다, 뭐 5만 원 간다, 이런 얘기들 또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쭉 가다가 이 정도 조정 보였다가 다시 위로 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냥 여기서 물론 직방으로 갈 수도 있죠.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하지만 방향은 아직 위쪽으로 가는 방향을 계속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시총이 100조, 150조 가는 게 결코 이게 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런 논리로 가시고,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게 또 수급이 갑자기 변하면서 이상한 패턴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항상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사안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문자를 받으시면서 혹시라도 있을 매매 사인을 받으셔야 되고 정보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HLB가 423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줄었죠. 지난번에 440만 주에서 420만 주.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벌써 환매수 효과 발행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424만 주나 남아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HLB라고 문자를 미리 주셔서 미리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또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소통과 실시간 문자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HLB라고 문자 꼭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영상을 찍는데 상당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 문자도 많이 주시면 대단한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박주는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가 주면서 잡 주면서 무상 퍼센테이지만 높여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자본금하고 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렇게 돼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시원찮을 때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풀을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0,000원 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1,000만 주 내지 3,0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 내지 3더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내지 3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빨간 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는 거죠.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봉상으로 봤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000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000%에서 15,000%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은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도 한 12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퍼 배수가요, 여러분 2 내지 5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죠. 한 주당 자산가치도 3 내지 7만 원 근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은 0.2 내지 0.5배수 범위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1배수까지는 못 돼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블 내지 3더블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예. 자, 요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 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ROE 좋고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배수, PBR 배수 봤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 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보실 분들, 네, 이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